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기존과 유사하게 개념, 용어, 세부 내용, 그리고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성을 표현해내거나 미래의 관측을 예측해내는 데 초점을 두어서 분류, 진단, 예측 등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지도학습의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 없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지도 학습은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에 대한 정보 없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보통 예측의 문제보다는 주로 현상을 기술하거나 특징을 도출, 패턴을 도출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한 예측 목적이 있는 지도학습 기법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유용한 정보나 패턴을 탐색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차원 축소, 군집 분석, 그리고 연관 분석이 있습니다. 차원 축소는 말 그대로 적은 개수의 차원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차원 평면에 나타내는 데이터를 1차원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CA라는 주성분 분석과 ADA라는 선형 판별 분석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럴넷도 일종의 차원 축소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입력층의 크기보다 은닉층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군집 분석은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일정 무리 또는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군집을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군집끼리 서로 비슷한 특성을 띈다는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잘 만족하도록 군집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비슷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 같은 군집에 속하는 고객에게 같은 프로모션을 하거나 같은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 비슷한 고객들에 대해 비슷한 고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군집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일일이 살펴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데이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모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텍스트를 모두 읽어보는 것보다 비슷한 텍스트끼리 군집을 나누고 그 각 군집의 대표적인 텍스트를 읽어본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K-means, hierarchy, DB-scan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관성 분석은 다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련의 거래 내역이 있으면 고객이 복숭아를 사는 사람은 치즈를 살 거다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장바구니 분석, 즉 연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관 분석의 방법으로는 에이프리어리, FP 크로스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원 축소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원 축소를 왜 해야 할까요? 다들 머신러닝 레벨 1에서 배웠던 차원의 저주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때 데이터의 특징이 계속 증가될수록 정보의 빈 공간이 증가해서 학습이 저하되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고차원으로 갈수록 모델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지만 정보의 빈 공간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통틀어서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고 했었습니다.
차원 축소는 이런 차원의 저주를 해소하고자 사용됩니다. 본격적으로 차원 축소에 대해 배워보기에 앞서 오늘 강의에서 보게 될 용어를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당장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단어가 앞으로 나오는 단어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뒤에 배우시다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변수 추출은 기존의 변수들을 조합해서 중요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기법인데요. 변수 선택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변수 선택은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고 주요 피처만 선택을 하는 게 변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두 개를 조합해서 A-를 만든다라고 하면 변수 추출이고요. A, B 둘 중에서 B는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A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것은 변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분사는 피처들 간의 데이터의 변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통 분산이라고 하면 한 개의 변수의 이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공분사는 두 개의 확률 변수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개의 변수 중에서 하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을 때 나머지 하나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 공분산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는 상승하는데 하나는 하강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 공분산 값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공분사는 이렇게 상관관계의 상승 혹은 하강하는 경향을 이해할 수 있으나 두 개의 변수의 단위 크기가 값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 다음 공분산 행렬은 피처들 간의 변동이 얼마나 닮았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이나 함께 변하는가를 행렬에 나타낸 것을 공분산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3차원 공분산 행렬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열에 있는 원소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퍼지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요. 여기 1행 2열과 2행 1열에 있는 원소들은 각각 X축, Y축으로 함께 얼만큼 퍼지는가를 말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행렬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대칭 행렬이고요. 그리고 n/n을 나타내고 있는 정방 행렬입니다. 고유 벡터는 선형 변환했을 때 크기만 바뀌고 방향은 바뀌지 않은 0벡터가 아닌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고유 벡터는 그 행렬이 벡터에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므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는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고유 벡터는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렬 A를 선형 변환으로 봤을 때 선형 변환 A에 의한 변환 결과가 자기 자신의 상수배가 되는 0이 아닌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했다면 이 상수배의 값, 이 람다 값을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 벡터 방향으로 얼마만큼 크기로 벡터 공간이 늘어나는지가 고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는 방향, 고유 값은 크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유 벡터와 고유의 값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행렬 A가 어떤 벡터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가하는 선형 연산자일 때 고유 벡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 값을 통해 확대, 축소 변환만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원 축소 알고리즘 중 하나인 PC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주, 성분,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PCA는 주성분을 추출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거나 변수를 추출하는 기법을 PCA라고 합니다. 보통 시각화, 이미지 분석, 텍스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시각화나 이미지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CA는 특성상 이렇게 차원을 축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 유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CA는 분산을 최대로 하는 축을 찾아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산을 최대로 하는 축을 안 잡고 그냥 단순히 X축을 잡아서 변수 선택하는 방법으로 차원을 축소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은 다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PCA는 항상 데이터들의 분산을 최대로 하는 축을 찾아서 환원을 시킵니다. 이제 PCA의 계산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CA는 여러 퓨처들을 연산해야 하므로 제일 먼저 퓨처 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앞선 개념에서 우리 PCA 목적이 원래 데이터를 분산을 최대로 보존하는 축을 찾아서 그 축에 투영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럼 먼저 분산을 최대로 하는 보존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들 간의 변동 정도를 행렬로 나타내 공분산 행렬을 구해야 합니다. 공분산 행렬이라는 낯선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을 찾아야 하니 우선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보기 위해서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공분산 행렬 용어 정리에서 공분산 행렬은 정방, 대칭 행렬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퓨처들을 행과 열에 두고 분산 정도를 계산했으니 우리가 계산한 공분산 행렬은 당연히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정방 행렬이고 행과 열을 바꾸어도 동일한 대칭 행렬이 되겠죠. 세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계산한 공분산 행렬을 바탕으로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데이터의 분산 방향과 분산 크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어느 분산 정도가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고맙게도 대칭 행렬은 항상 고유 벡터를 직교 행렬로, 고유 값을 정방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n개의 서로 다른 수직인 벡터와 고유 값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고유 벡터가 분산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에 대응되는 고유 값이 분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은 2차원에서는 2개, 3차원에서는 3개, 이렇게 n차원에서는 n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고유 값의 크기를 통해서 주성분 벡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릴 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고유 벡터를 사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변환하면 PCA의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PCA의 계산 원리를 보았으니 이제 PCA를 사용하면 얼마나 데이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4개의 퓨처와 15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먼저 퓨처 1과 퓨처 2로만 플롯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과 2로 플롯한 것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PCA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PCA 변환할 차원수를 2로 설정하고 플롯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PCA 변환된 2번이 변수 선택한 1번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특히 PCA 1을 기준으로 분리를 한다면 비교적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PCA 1이 원본 데이터의 변동성을 매우 잘 반영을 하고 원본 데이터의 속성을 그만큼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PCA1과 PCA2로만으로도 원본 데이터의 95%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랜덤 포레스트나 KNN과 같은 분류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PCA 변환을 통해서 전처리를 한다면 예측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데이터의 손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빨리 연산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PCA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A의 장점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큰 정보 손실 없이 정보를 보장하면서 저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차원으로 변환을 시켜 집합의 크기를 줄이면 당연히 학습 속도가 향상되겠죠. 그리고 차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분산이 큰 주축을 선택해서 변환하므로 다중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접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PCA의 단점으로는 PCA 변환된 주성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주성분은 원본 데이터의 여러 특성이 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PCA 변환은 데이터의 라벨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값으로 특징을 반드시 잘 구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원 축소 알고리즘 중 하나인 PCA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 중 하나인 AD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